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5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본인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 또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시청 6층, 여기가 바로 시장 비서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이 이리저리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박 전 시장이 고소당하기 한 90분 전 정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조선일보는 젠더 특보라고 서울시청에 있죠. 그 젠더 특보를 인터뷰했더군요. 왜냐면 젠더 특보가 8일 오후 3시쯤에 보고를 했다. 뭐 이거는 팩트로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모든 신문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조선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본인이 박 시장 관련 건을 오후 3시에 보고를 했다. 오후 3시라고 한다면 그날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하기 90분 전입니다. 그때 이미 보고를 했다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고소됐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업무 보고를 하는 업무를 보는 중간에 들어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때 시장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불미스러운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근데 그때는 자기는 피소당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당연히 몰랐겠죠. 왜냐면 피소는 그때 당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그로부터 90분 뒤에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선일보 얘기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임순영 특보한테 그러면 그런 사실을 어디서 들었느냐 하니까 서울시 외부에서 들었다. 그 외부가 경찰이냐 청와대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 나중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적극적으로 어느 쪽에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대개 어떤 식의 질문을 했느냐 하니까 실수하신 것 있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8일 저녁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박 시장하고 본인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측근 2명하고 이렇게 4명이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직 사임 이런 얘기는 없었다. 다만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슨 심각함을 느끼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얘기가 이제 그동안 서울시가 보였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입장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관계자들은, 당시 6층 관계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9일에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8일 저녁에 또는 8일 오후에 시장이 피소 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 이런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뭐고, 그에 관해서 또 이제 중앙일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보고를 했을 때 박 시장이 일정상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렇다면 박 시장은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자기가 피소당했다는 사실을, 피소 또는 피소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얘기, 그러면 박 시장이 몰랐다면 아무리 업무 보고를 받는 중이어도 무슨 얘기야? 라고 다른 업무 보고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걸 물어봤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일정상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시점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제목이 고소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지금 거의 모든 신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를 보면 이것도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됐지만 바로 그 대책회의에서 시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한겨레 신문을 보면 복수의 관계자라고 하면서 소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고소당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소당한 사실. 그런데 그 보고한
28일 오후 3시에는 이 고소는 아직 안 당했습니다. 4시 반에 고소장을 접수하니까. 그런데 고소당한 것을, 이건 뭐 그걸 사전에 이제 알았으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응? 그래서 그걸 보고했다. 근데 첫 보고 때는 고소당한 것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그 임순영 특보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는 다른 6층 뭐 누구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6층 비서실에 또는 6층에 있는 다른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순영 특보, 젠더 특보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다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까지는 뭐 이제 보도에 드러나 있지 않은데, 여하튼 첫 번째 보고 때는 고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관에 가서 대책회의할 때, 이때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고 시장도 수긍했다. 그러면서 시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막 이것저것 뭐 서울시 6층 그 공무원들의 얘기가 전부 다르냐? 임순영 특보 얘기도 좀 다르고 다른 복수의 뭐 한겨레 신문에 그 얘기를 했다는 그 관계자들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 6층 비서실 사람들이 정말 이제 혹시라도 자기한테 떨어질 불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꾸 남한테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만약에 내부 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충분히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이제 지금 뭐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그거와 별개로 혹시 이 불똥이 나한테 튀지 않을까,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고소당한 사실을 누가 먼저 보고했고 어디에서 그런 정보 내지 첩보를 입수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추궁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 책임이 올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그 서로 이렇게 떠밀고 있는 것 아니냐, 6층 사람들이 뭐 이런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소인, 요새는 또 뭐 고소인도 아니고 또는 피해자도 아니고, 과거에는 계속해서 이 성추행 이런 또는 성폭력 관련한 피해 사실을 호소한 사람은 피해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여권에서 늘 얘기해 왔었는데, 이번 박 시장 건과 관련해서는 피해 호소인 이런 식의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피해 호소인.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일방적인 얘기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너무나 이 피해 사실이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라고 해야 될 것인가?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권의 그동안의 입장에 견주어 봤을 때도 충분히 이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권은 지금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것인데, 자, 이 고소인이 사실은 이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상급자한테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상급자는 시장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묵살했다 하는 증언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 내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과연 묵살했는지, 그것도 6층 사람일 텐데, 서울시청 6층 사람들 텐데 전혀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박 시장이 이제 고리가 됨으로써 사실은 그 시장 권한대행, 시장 대행 이런 사람이 있죠. 서정협 행정일부 시장이 이제 시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고소인을 선발한 사람이 서정협 시장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이 근무했던 시점이 1년 정도가 이 비서하고 겹칩니다. 그런데 이 비서가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또 겹칩니다. 그러면 서정엽 지금 시장 대행이 비서실장을 할 시점에도 이 비서가 계속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느냐? 알았다면 더욱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그러면 혹시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 그 호소를
묵살한 사람이 서정엽 시장 대행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6층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정엽 시장 대행이 외부기관에 근무하는 이 고소인을 비서실로 데리고 옵니다. 물론 일종의 특채 형식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물론 면접은 받지만 데리고 왔는데 그게 2015년 7월입니다. 그런데 이 서정엽 씨가 데려오고 난 이후에 데려온 게 그러니까 2015년 7월인데 이 사람이 비서실장을 한 거는 2015년 3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서실장하고 한 4개월쯤 지난 뒤에 이 비서를 서울시에 있는 외부 기관에서 비서실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서실장을 그만둔 게 이 다음해 6월이니까 한 1년 내지는 11개월 정도 근무를 자기가 데리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2017년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이 됩니다. 17, 18, 19, 20. 그렇죠? 2016년부터 당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 사람도 알 수 있는 입장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4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4년에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정엽 시장 대행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역시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시청 6층 그 시장 비서실이 있는 그 6층 내에서 공무원들이 서로 지금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장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결국은 그 박 시장이 사전에 고소를 당하기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모든 신문이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뭐 조사가 얼마나 상세하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경찰에서 그 박 시장의 그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뭐 아이폰이라고 하는데 아이폰 그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조치를 취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밀번호 그거 풀기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약간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